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그 이자 보상 배율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면 영업이익 중에서 금융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냐 이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1 이상이면 뭐 그래도 건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1 이하일수록, 즉 0.9, 0.2에 해당될수록, 즉 마이너스까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이자 보상 비율도 마이너스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율이 경기가 나쁠 때, 2023년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중미는 그나마 괜찮는데, 한국은 좀 안 좋죠. 또 일본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또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또 안 좋고, 중국도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통계와는 달리 안 좋고, 인도네시아 정도는 그나마 좀 괜찮고, 여하튼 전 세계적으로도 양극화되고 있고, 그 다음 한 국가 내에서도 그 나스닥 종목 중에서 그저 한 50여 개는 뭐 장밋빛이고 그런 거 재미를 봤죠. 나머지 기업들은 또 별 볼 일 없고, 또 러셀 2000이라고 하면서 그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지수한 그런 뭐 ETF 상품은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가 지수는 올랐지만은 시장에서 이익을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뭐 1930, 40명 되지만은 제가 추정하건대는 댓글 같은 거를 보면 그저 100명 정도는 그나마 재미를 보고 약 한 1800명 이상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저 나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결국은 지금 지난 6개월입니다. 주가 지수도 한국도 상당히 올랐지요. 근데 2차전지 중심만 하더라도 거의 뭐 재미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지난해 11월하고 지금 대부분 비슷비슷하거든요, 지수가. 2차전지조차도. 근데 그 중에서 또 뭐 한계 기업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앞 시간에 금양 얘기도 했는데, 적자 기업이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마이너스죠. 1보다 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뭐 아시아 전체로 보면 이런 기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IMF 분석인데,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무역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과 아시아 지역이 무역을 합하면 거의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신흥국이고, 일본을 제외하면 일본은 만성적인 우리나라 무역 적자 국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에 무역을 많이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 그 한계 기업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즉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영업 환경도 안 좋고, 뭐 중국이 어려우니까 다들 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가 높으니까 또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 상환 능력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지역이 또 아시아 지역이기도 해요. 아시아가 성장도 하는 지역이지만은,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한 지역이 또 아시아 아시아 지역이기도 하고 아시아 기업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3년 연속 이 비율,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인데, 이게 3년 동안 계속적으로 1, 2하면 한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적자 기업까지도 있으니까 1, 2하는 그래도 영업 이익은 나지만은 이자 부담이 많은 기업, 1 이상인 기업을 이제 3년 연속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적자 기업은 그 정도가 심하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BBB 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 금리가 연 12% 이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BBB 마이너스 등급이지만은 지금 조금 더 어려워지면 BB로 추락해 버린단 말이죠. 근데 BB가 되면 그 투자 부적격 업체가 돼요. 채권, 주식은 뭐 그래도 괜찮지만, 그런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한계 기업은 투자 안 하거든요. 왜냐면 채권을 투자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식도 투자하기 무섭죠. 그리고 나중에 책임 소재도 뭐 또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 이자 보상 비율이 그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이해관계자라고 보는데, 지금 유튜브에서도 뭐 일종의 작전 세력들이 다 그런 뭐 한계 기업들을 주로 가지고 작전을 하거든요. 특히 경기가 나쁠 때 뭐 조그만 테마를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그 빠져나오려고 하는 전략이죠. 또 한계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 잘못하면 부도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작전 세력하고 그 다음에 한계 기업하고 이해가 일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계 기업은 부도 나지 않기 위해서 작전 세력과 결탁하고,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라든지 또 보유하고 있는 그 대주주 지분을 팔아가 돈 마련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개미들이 희생되거든요. 여하튼 시장 환경은 IMF 지적대로 아시아 지역이 그 영업 환경도 악화되고 있고, 그 이자 보상 배율이 1, 2한 기업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 무역이 많기 때문에 전염병처럼 전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까지 아니면 뭐 3월 이전까지 괜찮더라도 하반기 이후에는 그야말로 부도위기에 직면할 기업도 많다는 그런 얘기겠죠. 하여튼 이자 배상 배율이 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얘기도 해요. IMF에서 그 정도로 지금 아시아 지역이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하니까 뭐 조심해야 된다. 정책 당국도 조심해야 되고 투자자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기업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게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지만은 앞으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또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주가가 지난 한 5, 6개월 동안 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기업들은 주가만 올랐지 영업 실적은 뭐 별로 개선되지 않는 기업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기적으로도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오르고 6월 정도 종고정을 받는다면 그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는 그 곤란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손실 폭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불황일수록 한계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약 한 40% 상장 기업이 이자 보상 배율 이게 1 미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정권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이걸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막 추천하거든요. 그런 기업이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적자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예? 적자 기업은 직원도 구조조정해야 되면 또 핵심 인력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적자 기업은 뭔가 하려고 해도 돈이 없잖아요. 또 빌려가려고 하니 금리가 높고. 그러니 지금 이러한 시기에는 그 이해관계자들이 막 그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즉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추천한 종목 대부분 허상이란 말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있는 기술자까지 잘라야 지금 회사 우선 그 부도가 안 나는 기업이 한계 기업이잖아요. 그런 영업 환경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특히
뭐 테마주 중에서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기업은 지금이야말로 조심을 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주에 관심이 있더라도 뭐 여러 가지 한 체크를 해봐야 돼요. 한 대여섯 개만 체크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첫째는 뭐 테마주 여러분 관심 많잖아요. 그렇지만 체크는 해야 된다.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과연 이 기업이 이익이 나느냐. 그래야 나중에 안전판이 확보되죠. 이익도 안 나는 회사가 테마주라고 해가 따라 들어가면 또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뭐 안 들어가요. 대부분이 상당폭 오르고 나면 따라 들어가는데 나갈 확률이 아주 높죠. 2차전지조차도 그런 기업 많아요. 이거는 영업 실적이 수반돼도 지나치게 올라가지고 아마 지금 조정이 있다 하면 낙폭도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드시 주당 순이익이 나는지, 즉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부터 한번 체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은지도 확인해야 돼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는데 특히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달금리가 아시아 지역 대부분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15%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15% 정도 이자를 주고 어떻게 그 회사가 성장합니까? 그래서 그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매출액 마진율도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은 매출액 마진율이 그래도 2%가 되더라도 일단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매출액 마진율이 영업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더 낮아지고, 또 아시아 지역이 앞에서 안 좋다고 했는데 아시아 지역이 안 좋으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수출이 둔화되고, 그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매출액이 감소하고, 또 대기업은 위험에 직면하면 중소기업한테 증가시키고 하니까 더욱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주가 수익률도 낮아야 되지만은 주가도 조금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 5천원짜리가 주가 수익률이 10배면 그거는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예? 액면가도 5천원이고 참 지금 현재 주가도 5천원이면 그러면 별 볼 일 없다는 기업이죠. 손해는 안 나는 기업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손해가 나더라도 액면가하고 실제 주가는 거의 비슷할 수 있거나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도 낮아야 되고, 즉 PER도 낮아야 되고, 주가는 조금 높은 것이 좋아요. 최소한 2만원은 넘어야 주가 수익률도 12하면 그러면 좀 좋죠. 그러나 주가 수익률이 낮더라도 주가가 5천원 이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그런 게 적자 기업이라는 뜻이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점검해야 될 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현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아마 작전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대주주가 결탁되어 있는 기업은 아마 이 주가를 올리고 현금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주가가 오르면 현금 확보죠. 그리고 유상증자라는 이름으로 글따위 포장하고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배터리 아지수도 얼마 전에 금량이 내리면 사라고 하는데, 기업이 이익이 안 나는데 사라는 얘기를 저는 좀 의심해요. 결국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앵기겠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개미들한테. 적자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지 모르겠다. 돈 마련하려고 주가 띄우고, 주가 내리가면 자기가 안 되니까 유상증자로 돼갖고 현금 확보해야 되니까 개미들한테 주가 빠지면 사라는 그런 식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도덕성의 문제는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심은 알 수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시장 흐름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히려 이걸 제일 먼저 파악을 해요. 포유한 율령호소는 이걸 제일, 6번째 이걸 제일 먼저 파악을 해요. 그거는 주변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앞에서도 아시아 시장이 좀 안 좋으면, 한계기업이 많이 증가하면 우리 전체 대기업도 어렵고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어려지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소한도 6개 정도는 체크를 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지금 만약에 어려운 장이 또다시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우선은 살아남아야 기회라도 있잖아요. 지금 약 한 90% 이상의 투자자들은 투자 원본금이 거의 70% 빠진 사람도 있고, 대부분 평균 한 30% 이상 빠지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일 중요한 들어갈 때, 즉 투자해서 결정할 때 그 체크할 사항은 다 체크하고 들어가야 나중에 기다리더라도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지금 그동안에 올랐으니까 또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장도 한번 상정을 하고 새로 진입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그 영업 실적이라도 수반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